무리에게 위협을 당합니다. 저 사진은 사자가 하이에나를 죽이는 사진입니다. 하이에나가 사냥한 걸 먹고 있는 숫사자. 숫사자는 하이에나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일반적으로 하이에나랑 사자랑 싸우면 사자가 당연히 이기죠. 사자는 백수의 왕이라고도 하고 아프리카에서도 최강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이제 용맹한 이미지와 달리 수컷 사자는 잠만 자죠. 20시간 동안 잠만 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게으른 이미지가 아주 강하지만 이는 사냥을 하려고 잠을 잔다고 합니다. 떠돌이 숫사자들은 그렇게 잠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 그들은 사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 사냥을 직접 합니다. 실제로 숫사자의 경우 자기보다 체중이 4배나 나가는 성체 물소도 사냥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해 숫사자가 사냥을 안 하는 이유는 일단 사자는 낮에 비해 밤에 본격적으로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큰 암컷 하이에나가 몸무게가 60kg에서 80kg 정도인데 숫사자는 이에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이에나도 3마리, 4마리 정도 뭉치면 사자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늙은 숫사자가 어떻게 죽느냐, 하이에나에게 죽는 경우도 꽤나 있다고 합니다. 늙은 숫사자 같은 경우에는 힘도 약하고 무리해서 쫓겨나기 때문에 늙은 숫사자는 항상 하이에나에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덩치가 큰 사자는 목 주변에 이제 갈기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멋있는 동물로 숭상되어 왔고 특히 왕권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중세시대 잉글랜드 왕이었던 리처드 1세의 별명도 사자 심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갈기는 너무 멋지고 용맹스럽다고 하여 사냥과 포획을 아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숫사자의 목에 단 갈기는 목을 보호하거나 몸집이 실제로 더 커 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고 하이에나나 다른 포식성 동물로부터 집단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진화해왔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사자가 사는 지방에 따라 숫사자라도 갈기가 거의 없는 아종이 있는데 이 사자는 숫사자의 몸 평균 온도가 암컷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암컷과 사냥을 함께 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드물게 암사자 중에도 갈기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암컷치고 테스토스테론비가 너무 과다한 개체여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자는 프라이드라 불리는 무리를 이루고 주로 숫사자 1마리에서 3마리, 암사자 10마리에서 30마리 안팎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숫사자 중 완전한 장성하여 프라이드를 얻고 암컷을 거느리는 개체는 전체의 5% 안팎이라고 합니다. 숫사자가 하이에나를 위협하는 장면입니다. 또한 사자는 아프리카 들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숫사자는 완전히 장성하여 프라이드를 얻고 즉 가족들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암컷을 거느리는 개체의 전체의 5% 안팎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떠돌이 숫사자들은 호시탐탐 알파 수컷들의 프라이드를 노리며 도전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세고 덩치 큰 수컷이라도 프라이드를 지킬 수 있는 기간은 길어봐야 5년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동물원의 사자는 적이나 생존이 없으니 25년까지도 살 수 있지만 야생에서는 15년을 넘기는 개체가 정말 드물다고 합니다. 숫사자의 경우 무리해서 쫓겨나면 아주 비참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늙은 숫사자들은 하이에나에게도 죽임을 당하고 다른 포식자로부터 공격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냥하는 건 대부분 엄두도 못 내고 하이에나들에게 린치당해 죽거나 잡아먹히는 일도 허다한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면 대형 초식동물들 버팔로나 코끼리, 하마, 코뿔소 이런 동물들에게도 공격을 당한다고 합니다. 다른 숫사자 무리의 영역을 잘못 들어와 봉변을 당할 수도 있고 무리에 끼려면 다른 사자 무리의 우두머리 수컷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성공하면 무리의 우두머리는 될 수 있지만 실패하면 큰 에너지 소모에 심하면 중상을 입고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숫사자가 가족을 장악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기존 숫사자의 새끼를 다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잔인해 보이지만 새끼가 없어진 암사자는 얼마 후 발전기가 또 찾아온다고 합니다. 자기의 자손을 번식하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또한 자신의 차지한 무리에서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새끼들만 있어야 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탓에 프라이드의 숫사자는 바뀌면 사냥이 가능할 정도로 자란 새끼도 도망가다고 합니다. 덜 자란 새끼는 어미와 함께 무리를 떠나거나 숫사자에게 죽는 길 뿐임이라고 합니다. 아주 드물게 기존 숫사자의 새끼를 죽이지 않고 떠날 때까지 같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반면에 암컷은 사정이 좀 낫다고 합니다. 적어도 동족과 싸우거나 무리에서 쫓겨날 일은 훨씬 적고 쫓겨나다 해도 다른 무리에 가서 사냥만 잘하면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냥은 암컷이 거의 전담하므로 특히 편한 팔자는 아닌 듯 합니다. 간혹 떠돌이 암컷들이 기존 암컷들에게 중상을 입기도 합니다만 야생에서 중상을 입으면 보통 죽는다고 봐야 합니다. 암컷의 경우 자매끼리 프라이드를 이루다가 수컷이 와서 대장이 되고 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덕분에 피가 이어지지 않는 암컷은 안 끼워주거나 딸은 시키곤 한다고 합니다. 수컷이 프라이드 외부에 암컷과 바람을 피웠을 경우 상대 암컷은 아무리 노력해도 프라이에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월등하게 세며 둘이 맞대결을 시킬 경우 프라이드의 사냥 성공률은 대략 30%입니다. 사자가 오히려 하이에나보다 사냥을 더 못합니다. 왜냐면 사자는 순간적인 폭발적인 힘은 강하지만 체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하이에나를 제외한 다른 맹수들을 상대로 거의 무조건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편입니다. 치타 표범과도 적대적인데 보는 족족 다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어미는 너무 날쌔서 잡을 수 없고 주로 새끼들이 희생됩니다. 이들 종족에 대한 사자의 적개심은 이상할 정도로 강해 거의 편집적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표범을 대하는 호랑이도 매우 유사하다고 합니다. 호랑이도 표범을 잘 죽입니다. 하마나 코뿔소 길이는 코끼리보다 작고 약하지만 사자의 8배나 20배나 거뜬한 체급에 무시무시한 엄니 뿔 강력한 뒷발자기 및 두꺼운 가죽과 난폭한 성질무리로 중무장한 괴수들이기 때문에 사자 쪽에서 아무리 숫자가 많다고 해도 이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심지어 이긴다고 해도 엄청난 부상을 입어가지고 더 이상 야생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강자만이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야생에서는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사자는 위협이 되는 천적은 조금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무래도 대형 초식동물이나 하이에나 이거 말고는 그렇게 다른 동물에 비해 최상위 포식자 천적이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사자에게도 가장 큰 천적은 역시 인간입니다. 마사이족은 사자를 추격하여 사냥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총을 쏴서 죽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자에게 천적은 인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자들이 사람만 보면 도망을 가요. 네. 물론 자기 영역에 침범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경우 빼고는 사자가 웬만하면 사람을 보면 피하게 됩니다. 사람과 만나면 사자 쪽이 슬슬 피하는 편이지만 상처 입은 상태거나 귀찮게 굴면 사람도 서슴없이 공격한다고 합니다.